삼성 갤럭시 언팩 후에 갤럭시 S22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의 화면 주사율은 10에서 120Hz의 가변 주사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슬그머니 공식 스펙을 48Hz에서 120Hz로 바꿨어요.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유림이 그거 봐봐. 폰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아가 본 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반갑습니다. 마니어키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S22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기본 플러스 울트라 모든 모델을 가져와 봤고요. 기기는 KT에서 잠깐 대여받아서 사용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식 출시 전에 직접 만져보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리뷰가 아니라 첫인상이죠. 바뀐 점들, 신기한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영상은 출시 이후에 좀 사용해보고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같이 살펴보죠.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전작에서의 컨투어 컷 디자인과 이 메탈 프레임이 좀 더 세련되게 바뀌었고요. 모두 플랫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쪽하고 뒤쪽이 플랫합니다. 측면은 보시면 메탈 프레임이 완전 각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곡면이 있어서 잡았을 때 이렇게 그립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후면에 보시면 기본형도 드디어 이제 글라스틱이 아니라 강화 유리가 사용됐습니다. 거기다가 무광 느낌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S21 디자인보다 좀 더 완성형에 가까워졌다 생각이 들어요. 울트라 모델은 노트를 개생했죠. 엣지 디스플레이고요. 뒤쪽도 엣지로 되어 있어서 측면부가 둥그란 디자인입니다. 후면 카메라의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뭉뚱하던 카메라 섬이 없어지고 물방울처럼 토도독 떨어지는 디자인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카툭티가 많이 줄었는데 훨씬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같은 S22 시리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은 아예 좀 다른 느낌입니다. 왼쪽 하단부에 S 시리즈 최초로 노트펜이 내장 수납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기다리시던 분들은 정말 환영할 만한 제품이죠. 색상은 S22 기본형과 플러스는 팬텀 블랙, 화이트, 그린, 핑크, 골드고요. S22 울트라는 팬텀 블랙, 화이트, 그린, 버건디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색상은 기본형 화이트 색상인데요. 와, 흰색이 진짜 잘 빠졌습니다. 자, 요거 색상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자, 플러스 모델은 핑크 골드 색상인데요. 요 프레임하고 뒤쪽에 은은한 핑크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고 햇빛에 비춰봤을 때 좀 오묘한 느낌이 들거든요. 볼수록 예뻤습니다. 네, 울트라는 버건디 색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햇빛에 비춰봤을 때 좀 독특한 색상을 보여주고요. 무광이라서 그런지 색깔이 꽤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자, 버건디 색상을 처음 딱 봤는데 이게 무슨 색이지 하다가 딱 생각난 게 팥죽이었습니다. 갤럭시 S22 팥죽 에디션.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 색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울트라 시리즈는 좀 너무 색깔이 좀 어두운 느낌이라서 차라리 단독 색깔에 보면 밝은 색깔이 있더라고요. 스카이블루, 그 색깔 예쁘더라고요.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는 스냅드래곤 8 1세대 4나노미터 AP가 적용되어서 전작 대비 CPU는 5% 향상, GPU는 30% 향상, NPU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73%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을 최적화해서 또 카메라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디스플레이는 6.1인치, 6.6인치, 6.8인치입니다. 기본형과 플러스는 화면이 19.5:9 비율로 바뀌었고요. 울트라는 19.3:9 화면 비율이라서 유튜브를 시청할 때 좌우 렛터박스가 줄었습니다. 16:9 비율 영상에서는 왼쪽과 같고요. 오른쪽에 2:1 비율 영상은 렛터박스가 이렇게 작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로 S22 울트라와 S22 플러스는 1750니트의 최대 밝기를 보여주고요. S22 기본형 모델은 1300니트의 최대 밝기를 보여줍니다. 또 비전 부스터를 적용해서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이 선명하게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울트라는 LTPO 디스플레이고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LTPS 디스플레이입니다. 언팩 후의 스펙을 확인했을 때는 S22 플러스가 10에서 120Hz였거든요. 보이시죠? 근데 업계 전문가들이 갤럭시 S22 기본형과 플러스가 실제로는 48에서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는 LTPS 패널을 탑재했다라고 지적하니까 슬그머니 제품의 디스플레이 공식 스펙을 48에서 120Hz로 변경했습니다. 어쩐지 촬영할 때 60Hz로 촬영을 했을 때 플리커가 좀 생겨서 이상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새로운 구동 방식을 통해서 프로세서와 데이터 전송 주파수를 10Hz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에서 다운스케일링해서 10Hz로 바꾼다고 해도 사실 LTPO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구라치다 걸렸다는 거죠.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전작 갤럭시 S21 기본형과 플러스 동일한 화면 주사율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낮은 헤르츠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더 빨리 닳습니다. 이번에 삼성 갤럭시 S22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특히 카메라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슈퍼 HDR 기술이 적용되어서 역광에서도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찍어봤습니다. 확실히 역광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얼굴이 어둡게 나올 수 있는데 HDR 기술로 얼굴도 잘 나오더라고요. 또 직접 찍어보니까 디테일도 그렇고 컬러감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촬영했는데 동네 강아지의 털을 보시면 디테일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향상된 OIS, VDIS로 손떨림 보정이 향상되었다는데요. 그래서 좀 띄워봤습니다. S22 플러스와 울트라를 같이 비교해봤는데 두 휴대폰 간의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끼웠을 때 꽤 보정을 잘해줍니다. 다음에 아이폰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상하로 휴대폰을 움직였을 때 보정을 확실히 잘 해줍니다. 8K 촬영을 했을 때 손떨방이 잘 안 됐거든요. 이번에 걸었을 때 조금 보정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만 화면이 일렁이는 느낌이 있고 뛰었을 때는 일렁이는 게 더 심했습니다. 자,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광학 3배 줌, 30배 디지털 줌이 가능하고요. 울트라 모델은 3배, 10배 광학 줌이 가능하고요. 100배 디지털 줌이 가능합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여의도 파크원 건물을 50배 줌만 해도 건물 상단에 파크원 글씨가 잘 보입니다. 광각으로 찍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인데 엄청나죠? 100배 줌을 했을 때는 이렇게 찍힙니다. 특히 셀피 사진을 찍었을 때 셀피 색감을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살짝 인위적인 느낌의 화사하게 보다 자연스럽게 찍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일부 머리카락 위가 날아갔지만 전체적으로 처리를 잘 해주었고요. 전면 카메라는 인물 사진에서 빨대처럼 얇은 부분은 여전히 흐릿하게 날아가서 처리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후면 카메라에서 인물 사진을 촬영하니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컵 상단부가 조금 날아갔지만 나무젓가락이 제대로 살아있고요. 디퓨저의 검은색 스틱이 가운데 부분은 잘 잡혔고 상단은 조금 흐릿해졌어요. 근데 이 사진처럼 또 완전히 잘 찍힐 때도 있었습니다. 잘 찍힐 때도 있고 흐릿하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F값을 적절하게 조절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찍혔어요. 또 강조한 게 바로 나이토그래피라고 해서 나이트 플러스 포토그래피 합친 합성어죠. 밝고 선명한 야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장 찍어봤습니다. 이 정도는 어둡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책에 있는 글자가 모두 잘 보였고요.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엄청납니다.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노이즈가 거의 없이 찍혔고요. 확대를 해서 찍었을 때도 야간 사진 모드가 적용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사진은 다음 리뷰에 테스트를 해볼게요. 더 커진 픽셀로 많은 빛을 흡수합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는 슈퍼 클리어 렌즈가 탑재되어서 뿌옇게 보이는 고스트 현상이나 잔상이 남는 플레어 현상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와 살짝 비교해봤는데 확실히 초록색의 고스트 현상이 덜합니다. 또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는 전문가처럼 찍고 편집할 수 있는 프로 모드와 엑스퍼트 로우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 모드는 모든 렌즈에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엑스퍼트 로우는 DSLR 카메라처럼 세부 설정을 바꿀 수 있고요. 최대 16비트 로우 파일로 촬영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라이트룸과 연동해서 바로 편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울트라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울트라 모델에서 접사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접사 동영상도 촬영해봤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거는 마샬 스피커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나죠? 먼지까지 찍힙니다. 이 3D 프린터로 출력한 건데 접사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겹 한 겹 쌓인 게 다 보이네요. 보시는 것처럼 사진도 마찬가지로 잘 찍혔습니다. 울트라에서의 접사 좋았습니다. 자, 촬영하고 나서 AI 편집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해봤는데요. 찍힌 사진을 보면 사진 촬영을 한 뒤에 이 AI 지우개를 사용해서 찍힌 그림자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적용하면 이렇게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서 스캔할 때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빛 반사를 지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빛이 반사됐을 때 반사된 부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와, 뭐야? 보셨어요?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AI 편집이 진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선보인 기술인데 사진 리마스터 기능이죠. 색감, 해상도, 밝기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데 흔들린 것도 리마스터 해주는 이 기능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재밌었던 거는 이렇게 오래된 사진도 리마스터를 통해 꽤나 사진이 깔끔해진다는 겁니다. 정식 출시 이후에 다양한 사진들로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울트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 S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S 시리즈에서 최초로 요 S펜이 내장됐습니다. 그러면서 펜 응답 시간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기존 9ms에서 2.8ms로 응답 시간이 3배 개선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필기가 가능합니다. S펜으로 적은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해줘서 빠르고 쉽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S펜은 이 스마트폰 안에 수납하는 게 휴대성 측면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삼성 갤럭시 언팩을 보면서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디자인도 보면서 직접 만져보니까 전작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모두 개선해서 출시했습니다. 특히 노트 시리즈가 없어진다고 해서 아쉬웠지만 다행히 S22 시리즈에서 울트라가 나왔는데 사실 이름만 S가 붙었지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는 만능혁이었습니다. 아듀!